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프닝벨 2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서복서복 내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해운임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해운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HMM 지금 현재 주가 어떤가요? 네, 좀 한번 보여주시죠. HMM 주가 좀 보여주세요. 네.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들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HMM은 별로 크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데 지금 오히려 벌크 선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요즘에 그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저는 좀 관점을 가지고 반대 계세요?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세요? 예. 네. 지금 이제 벌크선의 강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영세한 그런 편이거든요. 해운주들이. 네.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고. 컨테이너선에서 큰 회사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대해운이나 펜오션이 사실 지금 이제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개념인지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계약이 있어요. 이제 뭐 무역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 일단은 장기 운송 물량 운송 계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CO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동일 화주의 동일 환물을 연속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CVC 계약인데 보통 이런 계약이 뭐 20년 굉장히 장기로 하기 때문에 이미 안 좋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벌크선의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뭐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에 이제 한진해운 사태를 보듯이 어떤 정부에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국가 기관 산업으로 키워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부재, 어떤 뭐 부서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좋을 때 좀 도와주고자 해야 되는데 꼭 막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이제 오늘 또 나온 얘기는 공정위에서 이번에 이제 해운사들 운임에 대해서 담합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또 제재 조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악재 때문에 당분간 해운주들은 또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전문가님이 해주신 말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또 확인해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8%대까지 탄력 붙여내면서 3,221포인트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0.62% 상승한 984포인트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8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260억 원 계속해서 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679억 원, 기관이 288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 역시 홀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24%, SK하이닉스 또 다시 0.39% 상승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이 0.44%, 약보합권에서 네이버도 함께 0.28%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5%대 부근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카카오도 강보합권에서 현대차가 1.3%대 또 삼성 SDI도 1.2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현재 1.8%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도 1.8%대 상승하면서 철강주들 관련주들 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가 1.24%, 현대모비스도 1%대 강세 흐름 속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도 탄력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5%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폴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탄력 붙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도 소폭 상승한 가운데 오늘 특히나 CJ E&M이 2%대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만 2,500원 체결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함께 1.69%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호실적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탄력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3%, 키움증권 4%, SK증권과 DB금융투자도 지금 5%와 각각 3%대까지 탄력 붙여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의류 관련주들도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련주들도 특징 받고 있는데요. 한세실업 7%, 휠라호딩스 6%, 한샘도 8%대까지 지금 탄력 붙여내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58%까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료 살펴보시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음식료들의 가격 인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또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삼양사가 7%, 네이처셀과 현대그린푸드 3%대, 또 대한제품과 코스맥 인바티도 함께 2% 가까운 상승을 켜내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시가 조금 넘어서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증권주와 의류주 그리고 식음료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급락을 해도 오를 거고 아마 급락하지 않아도 오를 거다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수가 이제 3,100선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이제 오르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현재 보면 외국인이나 우리 기관들 어떤 선물 옵션 포지션 보면 아직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이번에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면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트리플 해가지고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뭐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지나서 아마 6월 아마 그때 만기 때까지 좀 더 그때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보시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류 관련주, 증권주들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보면 오늘 또 모더나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면 이제 MSCI도 아마 오늘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들 뭐 하이브라든가 SK 바사 뭐 여러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아마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이슈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오늘 사실 많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네. 그 식약처에서 이제 검증 자문단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녹십자가 일단 대표 종목이 녹십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AB 프로 바이오는 그 이사가 그쪽에 모더나 출신 임원, 그러니까 랭커 박사라는 사람이 랭어 박사인가 그분이 이제 거기 임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린 바이오는 mRNA 합성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백신 원료는 이제 SD 파마하고 파미셀. 네. 그래서 SD 파마도 오늘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아이진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권주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상승률은 모더나 관련주들 아마 보건복지 식약처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한다는데 만약 그거에 따라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춤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모더나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계속해서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이슈킹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는 상승률 상위 10종목 분석 오늘 또 변함없이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날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영업일수가 하루 줄었죠. 그래서 네. 4일 동안에서 종목 수가 좀 줄었는데 네. 그래도 일단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3일 날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네. 날 특징 섹터가 조선 관련주에서 한라 IMS, STX 중공업, STX 엔진, 오리엔탈 전공, 동일 철강, 대형전기 공업, HSD 엔진, 이나종 K에서 조선 관련주들에서 아마 STX 그룹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관련주여가지고 뭐 크라운 헬스홀딩스는 계속 지금 등락폭이 큰 종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OMB도 뭐 공장이 충청도에 있다 이런 이슈에서 또 최근에 우리 뭐 곡물 관련해가지고 비료 이러면서 계속 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STX를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상사, 그러니까 옛날에 뭐 종합상사 이런 이제 그런 회사인데 네네.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해운하고 이제 무역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부각 환경 속에서 네네. 과거에는 이제 STX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STX 그룹주들이 오르면서 아마 동반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라 IMS는 제가 오늘 이따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지만 기계주로서 시총은 1,200대, 역시 이제 선박 레벨 측정 장치사 뭐 평행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조선업종이 부각이 되면서 한라 IMS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JM 홀딩스는 이제 SJM 자체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아마 MH 기술 개발하고 S 합작해가지고 이런 어떤 국내 완성차 및 BMW의 냉각 하우징 기술 이런 이제 공급 소식에 일단은 상한가를 이룩했는데 역시 SJM 홀딩스는 이제 지주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동반해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효성 OMB 시총이 900억대,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부과 환경 속에 또 논산 소재에 일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STX 중공업, STX 엔진은 역시 이제 조선 관련주, 뭐 기계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 관련주 일단은 순환매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NS는 기계주로서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작업 우리 관련주로서 일단은 재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24%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역시 조선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선박 구조물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역시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해서 일단 순환매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사료 역시 이제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부각 환경 속에 이런 또 음식물류 관련주들이 이제 오르는데 아마 지금 이런 어떤 지금 뭐 계속 식품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오를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래 어떤 재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간에 오를 수도 있지만 과연 장기적으로는 또 제품 가격 인상이 되면은 과연 또 매출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 관련주들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한라 IMS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은 증가했지만 일단 손실은 지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 회사는 2007년 5월에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부문은 세 가지입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 플랜트, 그다음에 LED 조명 이렇게 되는데 회사의 주력 제품 및 선박 평형수, 통합 제어 감시 시스템인 3 밸러스트 패키지 솔루션. 이게 이제 과연 이 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일단은 좀 알려진 건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높여가는 이러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일단 우리 선박에서도 어떤 스크류를 달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라 IMS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조선 기자재 사업부를 보면은 선형 원격 자동 측정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 경보 시스템, 일반 경보 및 측정 장치, 그다음에 밸브 원격 자정 개폐 시스템, 해수 정화 시스템, 그다음에 산업 플랜트는
각종 탱크 터미널, 정유공단, 화학공단의 그 산업용 탱크, 공동 수조 및 심해 수조 관련 어떤 특수 목적용 기계 설비에 적용되는 운전이라든가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사업부는 이제 LED 시스템, LED 그 조명도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요새는 좀 어떤 테마주로서는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아마 교체 시기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돼야 다시 LED는 조명을 받았지 않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제 조선 기자재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선업종들이 오르면은 그 위에 2차적으로 기자재들이 이제 많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피팅 관련주들을 좀 봤는데 피팅 관련주들은 많이 못 올랐어요. 뭐 하이로코이라든가 뭐 태강이라든가 뭐 성강밴드 네. 이런 종목도 이제 밸브 이런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조선 기자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기계 원자재 총칭하는데 뭐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조타 장치서부터 뭐 의장품 여러 가지 뭐 기자재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면은 약 420여 종이거든요. 하면 뭐 선체, 기관, 의장, 전기, 전자부로 대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뭐냐? 2004년 국제항에 나서는 선박들이 배출하는 평형수예요. 이제 여기에 물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평형, 그러니까는 평행을 잡는 거죠. 요거를 이제 국제해사기구가 이제 IMO인데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일단 2016년 9월 8일 발효가 됐는데 일단 이거를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배들이 아직 뭐 설치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24년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024년이 아직 이제 3년 남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이제 배들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다는 어떤 그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라 IMS가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5년간 또 보면 이제 배가 이제 폐선이 되면은 그럼 이제 신조선 발주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선을 하면은 기존의 선박들이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배를 건전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기존의 노후화된 폐선 이런 거하고 과연 신규 선박이랑 어떤 비율을 봐서는 분명히 신규 건조 선박이 적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이제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은 뭐 일단은 뭐 어차피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이 우수하다는 거는 이제 회사의 이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한라 IMS라는 어떤 뭐 증권과 자료는 없어요.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는 뭐 회사의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경쟁 업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국내에는 뭐 이계사, 이제 원격 측정 장치,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업체는 뭐 미국의 에머슨, 일본의 나카기타, 그다음에 무사시노, 뭐 스웨덴의 스칸제 매크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아마 이 회사도 그 조선 업체 1차 벤더로서 일단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이 위에 보시면 이제 ISO 9000에 2000 이제 품질 인정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기자재 업체들은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거를 요구를 해서 만약에 이걸 받으려면 약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 기간이 약 20여 개 환경 시험 어떤 공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받기에 좀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뭐 회사에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크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는 어렵다 해서 점유율 자체도 좀 점차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플랜트예요. 플랜트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알죠. 뭐 우리 그 오일 시추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공장 짓는데 이런 플랜트 관련해서도 이제 이 회사가 일단 영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회사는 이제 주로 산업용 탱크, 공동 수조 및 심해 수조 관련 특수 설비에 대한 어떤 운전이라든가 제어 시스템을 제작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경쟁력은 뭐 일단 이건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사의 제품은 각국의 해양 감독 관청 및 성급협회로부터 고도의 기술과 안정성을 인증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뭐 이겠지만은 임펠러라든가 스테이터 및 축계 제작, 설치 공급 등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일단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인 수조 수심 조절 장치 및 예인 수조 소파 시스템의 설비 제작 및 운영 시스템, 아마 요거를 일단은 육상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해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상에도 일단은 진출하는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해외에 있다는 그 유명 업체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ED 사업인데, 사실 LED는 최근에 뭐 몇 년간은 일단은 뭐 테마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뭐 중국 또는 아마 베트남 등에서 일단은 뭐 상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뭐 이거에 하나의 저건데, 사실 보면은 이제 LED 업체가 원가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엄청 경쟁이 치열했어요. 주로 네. 이제 이런 수주라는 거 보면 어떤 기술력보다는 단가라든가 어떤 뭐 인맥 이런 거에서 이제 LED 시장이 이제 재편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신규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제가 볼 때 LED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좀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 LED 업체가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보시면 시총은 이제 1,200억, 매출액은 54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억, 그다음에 EPS는 280원. 그래서 퍼가 22.79에서 이렇게 뭐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니고 일단은 중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일단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해서 7,000원대 하던 주가가 지금 그래도 계속 10,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 이상 오른 어떤 가격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은 개인들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에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뭐 조금 매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들이 일단은 수급의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도 일단은 급등을 해가지고 12,000원을 타치한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 양상인데,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RSI도 일단 70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4일 날 보시면은 이때는 철강, 조선 관련주 해가지고 한국선제, 조선선제, CS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한국주강, 한국특강, 강진실업 이런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에그플래션 관련주여 가지고 효성 OMB,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창투사 관련주에서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상승률 1위 종목을 일단은 엑센스퀘어, 게임주거든요. 아마 신작 MB일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선제, 조선선제에서 뭐 철강선 사업 다 이제 금속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선업 관련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어떤 전방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성 OM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그플래션 공분 관련주도 되지만 일단은 정친 테마주라는 거에서 일단은 18%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CS홀딩스는 금속주, 그래서 조선업 쪽 부각 환경 속에서 일단은 사업회사 위에 보시면 조선선제가 상한가를 기록함으로써 일단은 동반해서 부각을 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주강 역시 기계주인데 주강 주물 사업, 아마 철강 관련해서 일단 상승을 했고요. 캐몬은 이제 노바렉스 관련주에서 노바백스에 대한 어떤 지금 백신도 도입 이런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캐몬이 일단은 16%대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노바백스도 아마 조만간에서 시각차의 어떤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서 15%대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코이즈는 일단은 강화 필름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뭐 이재명 관리연주로 또 묶이면서 16%대 상승을 했고요. 나노스는 일단 강학 필터사 시총이 꽤 커요. 1조 4천억 대 되는 종목인데 삼성전자양 어떤 강학 필터 사업, 바이오 신사업 추진해서 아마 개별 등락으로 해서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NK 역시 게임 개발 사업인데 미스크 재단 인수해서 일단은 개별 등락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시총은 그래도 4,900억 대 꽤 큰 회사 SNK가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일단 엑센스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개인 개발 중으로 매출 상승 기대를 한다 해서 회사는 이제 이 회사가 게임에 뭐가 있냐면은 삼국 블레이드, 그다음에 블레이드 2 for 카카오 이게 있는데요. 일단 동사가 개발한 요 두 게임이 있어서는 아마 퍼블리싱 업체인 4시 33분 등을 통해서 구글 등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콘솔 게임 블레이드 2는 블레이드 2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서 2019년 6월에 유럽 및 북미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콘솔 게임은 뭐냐?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용 게임기를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 화면에 연결시켜서 작동하는 게임이 콘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락실에 있는 건 이제 기둥이 따여서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뭐 컴퓨터에서 CD라든가 이런 어떤 이용해서 하는 게임 그런 이제 PC 게임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다중 접속하는 이런 어떤 게임과는 이제 구별이 된 우리가 이제 전용 게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콘솔 게임인데 이런 이제 게임이 이제 삼국 블레이드하고 블레이드 2 for 카카오 이런 게임이 있다는 네. 걸 아시면 저는 블레이드 저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네. 주가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급상승을 했다가 급하락을 또 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그렇죠. 이제 소멸되면서 재료가 소멸되면서 예. 그냥 빠졌다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어떤 꾸준히 이제 매수세 주체가 이제 개인이 되다 보면은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 개인의 뭐 어떤 세력들의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로 또 이제 추세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개인들의 어떤 세력들은 올리다가도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밑으로 막 팔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이 좀 따라서 하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엑센시큐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콘솔 게임은 게임의 어떤 그 비중 중에서 얼마 안 돼요. 4.5% 네. 안 됐고 그다음에 아케이드가 1.4%, 컴퓨터 게임방이 13%, 모바일 게임이 이제 가장 많죠. 49% 거의 50% 되고 그다음에 PC 게임 31%. 여기서 보면 뭐 우리 버스라든가 지하철에 보시면 거의 뭐 게임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뭐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엑센시켜 되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두 종목이에요. 게임이 크게 이제 대별되는 게 두 가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2017년 1월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출시를 했어요. 삼국 블레이드는 일단은 퍼블리싱 계약 종료 후 개발과 운영을 이제 액션 스퀘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4년 차를 맞이한 삼국 블레이드는 2.0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아마 게임의 그래픽과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였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일본 등 일단 해외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탑다운 슈팅 액션 게임 이제 엔빌이거든요. 이제 엔빌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는데 콘솔과 PC 게임으로 개발 중인 엔빌은 2020년 9월 엑스박스 콘솔 및 게임 패스, 엑스박스 PC 스토어에 대한 퍼블리싱을 우리 SK텔레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SK텔레콤이라는 어떤 거 대기업을 통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날 아마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빌은 올해 스팀과 엑스박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준비하는 또 하나의 신규 사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IP를 활용한 좀비 액션 게임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이제 좀비하면 좀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죠. 하여튼 뭐 게임으로서도 뭐 일단 인기가. 하면은 네. 오히려 또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통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 일단은
출시를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비 시장이 어마어마하대요.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예.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한강인가 좀비 영화를 본 적이 네, 있는데 나왔죠. 여러 예. 시리즈로 뭐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쵸, 이제 예. 좀비가 이제 앞다퉈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광적으로 아, 네, 그렇습니까?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네, 아마 아마- 넷플릭스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기대가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러한 어떤 이제 모바일 외에도 온라인 콘솔 등이 플랫폼 다변화도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보시면 이제 시총이 1,401억, 매출액은 58억,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역시 이제 게임 개발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은 이제 5월 4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 이제 보시면 기타 법인이 뭐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도 일단은 개인들이 사서 올렸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일단은 하락을 해서 다시 일단은 2,900원, 그러니까 2,900원대에서 3,000원대에서 4,000원대 바라보다가 다시 이제 3,000원대로 내려온 이런 종목이 액션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차트도 일단은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다가 급등하면서 다시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아마 제가 중에는 아마 4,200원 50원이 일단은 최고치인데 아마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6일 날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MCU 출시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텔레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다음에 네. 칩스 앤 미디어 이 두 종목이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라 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날은 이제 경부 고속도로 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뭐 한남대교에서부터 어디인가 동탄인가요? 거기까지 지하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체적으로는 아마 공식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고에 따라서 이제 터널 관련주, 이제 해제 터널 관련주 가지고 특수건설이라든가 한국선제 이러한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상승 사이클 초기에 가지고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이제 철강도 지금 뭐 200불을 돌파했다는 얘기하면서 아마 철강주들도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보면 이제 포스코의 상승률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이런 이제 동일자강, 한일철강, 세아베스틸, 한국투스강, 세아홀딩스, TC스틸에서 뭐 그리고 세아그룹주 3인방 얘기도 있고요. 오늘 네. 보면 또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이제 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철강 중에 이제 네. 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에스텍이요. 있는데, 이게 오늘 그 리서치 아름이라고 있어요. 아름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 중소형 그 리서치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서치 아름이라는 회사는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레포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유료겠죠. 유료를 네. 하는데 이 회사가 오늘 이제 에스텍에 대해서 목표가를 이제 산출했는데 목표가 거의 6,0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철강주 중에서는 아마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볼 때는 원래 3,300원이었던 주가가 오늘 4,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오늘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지금 시간에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11,600원입니다. 그런가요? 에스텍이. 예. 코스닥이죠. 네네. 네, 11,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아마 4,000원대인데. 그래요? 제가 갑자기 동양 에스텍이네. 동양 에스텍. 죄송합니다. 네네네. 동양 에스텍. 동양 에스텍. 네. 동양 에스텍을 보겠습니다. 네, 3,910원, 1,920원. 오늘 네. 이게 이제 목표가가 6,000원이 넘으니까 네. 거의 지금 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렇죠. 동양 에스텍입니다. 네. 동양 그래서 에스텍.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철강 관련주여 가지고 이날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니플러스가 일단은 상승률 1위 종목인데 애니플러스는 아시다시피 뭐 미디어 관련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락 문화 사업인데 일단 이제 OTT 시장 이제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 제작사가 수혜가 기대된다 가지고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해가지고 MCU 출시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일자강은 일단 철강 관련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림은 이제 기계 관련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강림이 이제 특장차거든요. 뭐 특장차가 왜 올랐을까? 이렇게 왜 이제 뭐 화이자 관련주해 가지고 이제 운반하는 거, 콜드체인 관련주해 가지고 이제 강림이 이날 이제 올랐는데 이제 화이자가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슈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 지사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오르고 오늘도 또 식약처에서 뭐 발표를 한다는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이런 화이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도 뭐 대한각이라든가 강림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이게 이제 유바이오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네팔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을 돌입을 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왜 네팔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뭐 우리 네팔에서 임상을 한다는 이런 소식에 아마 유바이오록스가 5월 6일 날 20%대 올랐고 아마 네.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전가 역시 뭐 철강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성문전자는 이제 환경 관련주여가지고 증착 필름 관련주인데 이 성문전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반기문 관련주로 해가지고 과거에 엄청 올랐던 종목이에요. 성문전자가 반기문 얘기나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대선 그 출마 안 한다 해가지고 네, 성문전자가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또 뭐 환경 관련주로 또 하면서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어디까지 오를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청보산업은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 부품 사업을 하는데 사실 뭐 왜 오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물적 분할을 진행 중에 하는데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청보산업이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아베스틸 물이 뭐 세아그룹 3인방 해가지고 이날 15%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컴포넌트는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시총이 뭐 얼마 안 돼 630억대인데 이 회사는 이제 필름, 그러니까 코팅 필름을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삼성, LG의 아이폰 13용 OLED 공급 소식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LG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의 일단은 OLED 공급 이런 얘기 되면서 일단 아이 컴포넌트가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차트가 되게 아름답게. 그렇습니까? 네. 우상향하는 네, 그런 그러네요. 모습을 보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날 종목 중에 일단 애니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일단은 2009년에 일단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대우 스펙으로 해서 네. 일단은 2020년 작년 2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동사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유스, 이제 젊은이들 상대로 해서 15에서 30세까지 위주로 하는데 일단은 핵심 콘텐츠라는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VOD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 이벤트, 드라마 제작도 하여튼 뭐 사업 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플러스. 그래서 이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뭐 방송 산업을 보시면은 일단 2009년에 애니플러스 런칭 이후에 네. 계속 커버리지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국의 IPTV, 디지털 케이블 TV 그다음에 위성 방송을 통해서 약 2,300만 가구에 일단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시장에도 런칭을 해서 애니플러스 아시아 채널은 2019년 12월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에 약 1,180만 가구에 일단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유통 사업인데요. TV 애니메이션, VOD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 시청 층이 15에서 30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시청자들은 TV보다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TV 방송 후 2일에 IP3사, 그다음에 케이블 TV, VOD, 그다음에 주요 인터넷, 모바일, VOD 서비스 업체에 이제 프로그램을 공급하죠. 그래서 아마 VOD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도 네. VOD 플랫폼을 이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수입, 개봉이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극장 자체는 뭐 큰 수익성이 없지만 아마 코로나가 다시 좀 정상화돼서 회복이 된다면은 극장 관련해서도 아마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수년간에 역시 상업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상업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또 이 회사가 어떤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굉장히 좀 발전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화 산업.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이 일단 상품에서 매출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서 아마 일본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약 매출이 42%를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은 일단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애니메이션 상품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 마포구 합정동에서 애니플러스 서울 1호점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상품화 사업을 전개를 하고 앞으로 뭐 2호점, 3호점 계속 개설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시 이벤트 사업. 뭐 이것도 이제 일본의 예인데요. 결국에는 네. 2018년에 전년 대비 무려 123% 성장해서 아마 애니메이션 관련한 어떤 전시 이벤트 사업도 계속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은 2018년 및 2019년 두 번에 걸쳐서 AGF 애니 엑스게임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공적으로 일단은 개최를 했고요. 향후에도 일단은 연례적으로 이벤트를 하겠다 해서 전시 이벤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동남아시아의 K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7개 플랫폼에 제공되고 있는 K 플러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결국에는 K 플러스는 이제 프레미엄 유료 채널이에요. 그래서 아마 네. 동남아시아 아까 보면 이제 1,100만 가구 이 정도 되고 봐서는 분명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 사업, 아마 또 굉장히 많은 그 사업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또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 아트 가지고 뭐 고우라든가 클림프 같은 대형 작가의 작품을 해서 네. 아마 라이센스를 또 해외에 뭐 수출하고 네.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후발 경제 도전에 맞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빨강머리 앤, 네. 유메 세프더 같은 비회화 명작을 전시 콘텐츠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보면은 뭐 이상한 나라의 네. 앨리스는 다 아는 거고, 이제 빨강 머리 앤드 텔레비에 많이 나왔었죠. 네. 유메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콘텐츠 관련 사업인데 또 미디어 쪽으로 이제 그쵸. 트렌드에 맞게끔 네. 굉장히 또 활발히 활동을 유메 하네요. 세포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이러한 어떤 뭐 일러스트로 작가라든가 작곡가, 뭐 영상 제작자 가지고 어떤 협업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네. 독자적으로 IP를 생산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이제 네. 새로운 또 용어 같아요. 네. 가심비 해가지고 이제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이러한 소품이나 문구, 그래서 굿즈를 제작, 네.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은 또 드라마 제작사인 위메드의 어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아마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 유통 사업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결국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미래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여러 가지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은 이 회사 아마 주가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시총이 아주 미미해요. 시총이 아직 1,000억이 안 되고 이제 매출액도 159억이고 적자 회사인데 아마 좀 아직은 적자인가요?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뭐 주가도 2,900원대에서 하다가 네. 상한가를 이제 516을 기록을 했는데, 이날 보시면 이제 투신이 사서 올렸는데 네. 또 투신이 그 다음날 팔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은 기타 법인들이 조금씩 이제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뭐 소량이지만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모습을 봐서는 아마 이 종목도 뭔가 실적만 조금 뒷받침된다 하면은 아마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네. 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1,500원대에서 2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또 마지막 우리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보면 마지막 상승 오빠 남은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5월 7일 날은 일단은 토목 건설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해가지고 일단은 특수건설, 남강통호, 3호 개발, 이하공연, 동아지질, 일성건설, 한성, 홈데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종목들이 이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의류 해가지고 STO, 화성 엔터프라이즈 가지고 지금 뭐 소비 심리 회복, 이제 회복인데 오늘도 또 보면은 이제 한섬이라는 종목을 또 목표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 뭐 STO라든가 화성, 그다음에 한섬, 그다음에 이제 뭐 FNF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패션 의류 관련주들 일단은
이제 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봄은 이제 거의 지났지만 네. 일단은 아마 제가 볼 때도 뭐 매출이 많이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정치 인맥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차기 대선이 현재 양강 구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윤석열 관련주는 위주코프, 뭐 일자리 관련주들로 일단은 묶여 있고요. 아이비 김영, 학원이죠. 편입학원의 뭐 김영, 그다음에 아하. 노르페인트, 노르홀딩스,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CS라든가 GN원 에너지에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테마주를 일단은 형성을 됐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삼성제약이 일단은 이제 오늘도 급등하는 것 같은데 리아백스주라고 췌장암 치료제 네. 이제 국내 3상을 일단은 조만간에 발표합니다.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이날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특수건설을 아까 말씀드렸고 위즈코프, 윤석열 관련주, 그다음에 네. 캐리소프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중국 계속해서 좋은 전역에 흐름 보이고 있는 것 상하자 같아요. 완화 기대하면서 남광토건 역시 경부고속도로 관련. CS는 일단은 통신주인데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에 아이비기명은 교육주, 윤석열 관련주. STO는 아까 의료주 말씀드렸죠. 소비심리 회복에서 패션 관련주. 사모개발은 경부고속도로 관련주. 라이언 캠텍은 이제 건설주, 리모델링 했는데 일단은 종합화학 소재 기업으로 변모한다래 올랐어요. 그래서 네. 삼성제약을 좀 보면은 이 회사는 일단은 2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제품 우리 이제 아시는 가스명스, 쓸기담, 우황청심, 현탕에 이런 이제 종목들을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에서는 노인성 질환 전문 의약품 강화를 목적으로 신제품 발매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전립성 치료제, 치매 약물 이런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페라신주를 네. 2018년 12월에 일단은 발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백스 엔카엘이 이제 모회사거든요. 그래서 리아백스주 췌장암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에 의약회에 이제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됐고, 사실 이제 이 회사도 라이선스 대가로 해가지고 50억을 전환세 투자를 받았어요. 저기에.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젠백스에서 일단은 출자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권한 자체가 젠백스에 있다 보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임상시험 1단계가 71% 성공률이 네. 2상이 40%, 3상이 60%에서 2상이 제일 어렵다라는데 일단 그렇죠. 1상, 2상을 통과를 해서 일단 3상을 일단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임상 1, 2상을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2014년 3상 발표를 하였으나 일단은 어떤 조건부로 해서 일단 품목허가를 받았고요. 아마 2020년 8월에 작년이죠.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조건부 허가내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마치지 못해가지고 조건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네. 2020년 작년 12월에 이런 임상 시험 관련 보고서를 수정을 해서 현재 이제 학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또 건강식품도 제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총은 4,700억, 매출액은 480억에서 이날 아마 개인들이 좀 사서 올렸는데 일단은 차트 자체도 거의 뭐 조정을 많이 받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마 오늘도 좀 급등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삼성제약 네.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5% 이상 급등하고 있는 삼성제약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최동기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프닝벨 2부 오늘 증권주와 의료주 그리고 식음료주가 강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모더나 관련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라는 말씀 들었고요. 또 저희가 선정한 이슈와 지수 흐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